저는 이지훈입니다. 올해 42살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중소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솔직히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회사 메일, 뉴스까지.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죠. 세수하고 면도하는 것도,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는 것도, 아이를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도 모든 게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또 똑같습니다. 직원들과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업무를 점검해요.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전화 받고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가끔 회식이 있지만 그것도 예측 가능한 패턴이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아이는 숙제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요. 주말엔 마트 가고 아이 학원차로 데려다주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15년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남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 안전한 길만 골라서 걸어왔습니다. 모험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죠.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일까? 꿈이나 열정 같은 건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달래요. 무난함이 제 인생의 키워드였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선택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무난함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기 싫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받았죠. 여보세요? 지훈아, 나 박지호야.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호.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특별했던 친구. 15년 만에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지호였습니다. 지호야? 정말 지호야? 응, 맞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에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옛날처럼 밝고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었어요. 뭔가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시간 있지. 언제든 좋아. 고마워. 내일 토요일 저녁에 만날까? 우리 학교 근처 카페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호. 제 고등학교 시절의 전부였던 친구. 그 친구가 15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분명 뭔가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문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지호를 기다렸죠. 고등학교 시절 지호를 떠올렸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어요. 항상 교복이 깔끔했고 책가방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전교 1등은 기본이었고 선생님들이 아끼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지호와 누나를 키우셨습니다. 지호는 방과 후에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치킨집, 학원 조교까지. 잠들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지호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놀기만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지호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지호가 새벽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았어요. 덕분에 대학도 갈 수 있었죠. 지호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포기했어요. 대신 장학금이 나오는 지방 국립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릅니다. 지훈아.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지호였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지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옷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지호야, 오랜만이다.
서로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많이 변했다. 지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부장님 같아 보여.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회사 이야기, 결혼 이야기,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호도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어때? 제가 물어보자 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대화가 끊어졌어요. 지호는 커피컵을 만지작거리면서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사실은 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역시 그랬습니다. 15년 만의 연락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뭐든 말해봐.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15년 만에 연락해서 돈을 빌리자고 했을까요? 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지호가 이렇게 부탁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얼마나 필요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면서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 숫자를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제게는 절대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아이 학자금으로 준비해둔 돈과 집 대출 상환용 적금을 모두 합쳐야 겨우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호는 친구와 함께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일도 많이 들어오고 직원들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거래처 대금, 직원 월급, 재료비까지 모든 돈을 가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호 혼자 모든 빚을 떠안게 됐죠. 경찰서에 신고는 했어? 했지만 소용없어. 그 친구가 해외로 나갔거든.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대. 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됐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은행 대출도 안 돼. 신용도가 떨어져서. 사채업체는 이자가 너무 높아. 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어. 근데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이 거절하니까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래도 너한테는 꼭 부탁하고 싶었어. 지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한테 받은 게 많거든. 내가 너한테 뭘 줬다고? 공부 가르쳐 줬잖아. 너 때문에 성적이 올랐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호 덕분에 공부를 시작한 거였어요. 지호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아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잖아. 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생각났어요. 지호가 병원비 걱정으로 수업에 집중을 못했었죠. 그때 제가 용돈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가 준 10만 원 아직도 기억해. 1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고등학생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사기는 아닐까? 동업자한테 당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닐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 계약서, 고발장까지.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호가 진짜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5천만 원은 제게도 큰 돈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어요.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해둔 적금이 2천만 원, 집 대출 상환용 적금이 3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이었죠. 이 돈을 다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죠? 집 대출은 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내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15년 만에 연락 온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 이해할까요?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지호의 상황도 이해됐습니다. 믿었던 동업자한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무엇보다 지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이고 정직했던 친구였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고 아이도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돈은 잃어도 믿음을 잃지 마라. 아버지는 평생 그 말씀을 지키고 사셨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이 외상을 져도 재촉하지 않으셨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았지만 절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아버지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법 큰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죠.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못 갚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위로해 주셨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호를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 왔는데. 누구? 박지호라고 기억나? 전교 1등 하던 친구.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사업하다가 어려움에 처했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얼마나? 5천만 원.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도 여유롭지 않잖아.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같아. 그리고 지호는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야. 그래도 5천만 원은 아이 학자금도 있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정해졌어요. 그날 저녁 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호야, 나야. 지훈아, 어떻게 생각해봤어? 빌려줄게. 전화 너머로 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진짜 빌려줄 거야? 지호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다른 친구들한테서 거절당한 경험 때문일 거예요. 응, 빌려줄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주자 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조건이 있어. 제가 말을 자르자 지호의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무슨 조건? 이자는 받지 않을게. 대신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무리하지 말고. 지훈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연락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사실 이자보다는 지호가 잘 지내고 있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길 바랐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만났습니다. 지호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우리 사이 아니야. 통장에 5천만 원을 잃지 않은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돈이 없으면 저희 가족 계획도 다 바뀌어야 했거든요. 아이 대학 등록금도 다시 준비해야 하고 집 대출도 연장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돈은 잃어도 믿음을 잃지 마라. 지호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정직한 친구 지호를 말이에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거야?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해두지 말자. 네가 여유 생길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대신 정말로 매달 연락해야 해. 그게 내 유일한 조건이야.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연락할게. 그리고 꼭 갚을게. 믿어.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모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안전한 길만 선택했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위험을 감수한 거였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을 깨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지호한테 돈 빌려줬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돈은 잃어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믿을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불안하겠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준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맞았을까? 지호가 정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혹시 다시는 연락이 없는 건 아닐까? 불안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돈은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지호한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긴 메시지와 함께 입금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아, 30만 원 보냈어.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이야. 지금 작은 인테리어 일을 받아서 하고 있어. 혼자라서 힘들지만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어. 정말 고마워. 통장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3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5천만 원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마음이 좋았습니다. 지호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번째 달에는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긴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이번 달은 일이 많이 들어왔어. 작은 카페 인테리어를 맡았는데 사장님이 만족해 하시더라. 입소문이 나서 다른 일도 들어올 것 같아.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보여. 메시지를 읽으면서 지호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10만 원만 들어왔어요. 이번 메시지는 조금 달랐어요. 지훈아, 미안해. 이번 달은 10만 원밖에 못 보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어. 다음 달에는 더 보낼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호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죠. 오히려 10만 원이라도 보내준 게 고마웠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조금 걱정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지호야, 괜찮아? 지훈아, 미안해. 이번 달은 정말 한 푼도 없어. 병원비로 다 나갔거든. 병원비?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수술 받으셨어. 다행히 성공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 지호의 목소리에 피로가 느껴졌어요. 사업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아프시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 고마워. 다음 달부터는 다시 보낼 수 있을 거야. 다섯 번째 달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입금이 시작됐어요. 40만 원, 60만 원, 때로는 80만 원까지. 지호의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메시지도 점점 밝아졌어요. 지훈아, 직원을 한 명 뽑았어. 일이 많아져서 혼자서는 힘들더라. 아직 여유롭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정말 고마워. 1년이 지났을 때 지호가 보내준 돈은 총 400만 원 정도였어요. 5천만 원에 비하면 아직 적었지만 꾸준히 보내주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메시지들이었어요. 지호는 매달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사업 이야기, 실패담, 성공담, 가족 이야기까지. 마치 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큰 실수를 했어. 견적을 잘못 내서 손해를 봤어. 하지만 배운 게 있어. 다음에는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어.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어. 작은 식당이지만 사장님이 좋은 분이야. 꾸준히 일을 맡겨주실 것 같아. 어제는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봤어. 오랜만에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뻤어.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돈을 받는 것보다 지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더 좋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는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왔어요. 지호의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었죠. 지훈아, 이제 직원이 3명이 됐어. 사무실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내 덕분이야. 3년째에는 가끔 150만 원씩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지호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였죠. 지훈아, 이번에 호텔 로비 인테리어를 맡았어. 내 인생 최대 규모야. 떨리지만 열심히 해볼게. 저는 지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됐어요. 매달 말이 되면 어떤 소식을 들려줄지 궁금했습니다. 마치 연속극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지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호 씨는 어떻게 지내? 이번 달에는 큰 일을 따냈다더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말 성실한 분 같아. 4년이 지났을 때 지호한테서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지훈아, 결혼한다. 3년 전에 만난 여자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야. 지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5년째가 되자 지호가 보내준 총액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1천만 원 정도만 더 받으면 원금을 다 갚는 거였어요. 지훈아, 만나자. 5년 한개월째 되는 날 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시간 있을 때 나와줄 수 있어? 궁금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지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5년 전과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5년 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많이 달라 보여. 너도 마찬가지야. 더 든든해 보여.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사업은 어때? 정말 잘 돼. 직원이 15명까지 늘었어. 큰 건설 회사들과도 계약을 맺었고, 지호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5년 전에 그 절망적이었던 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지호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빌려준 금액과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자야. 이자. 응,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5년 동안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미 4천만 원 넘게 받았는데 또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였어요. 미쳤어? 이자는 안 받기로 했잖아.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 지금은 달라. 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기회를 산 거야.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네가 5천만 원을 안 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호의 말이 계속됐어요. 사채업체에서 빌렸을 거야. 그럼 이자만으로도 죽었을 거야. 아니면 아예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많지 않아. 내가 계산해봤는데 사채업체 이자로 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 지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믿음이 나를 살렸어. 내 믿음? 다른 친구들은 모두 거절했잖아. 너만 믿어줬어. 그 믿음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야.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년 동안 매달 연락하면서 느꼈어.
너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구나. 맞았어요. 저는 돈보다 지호가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자가 아니야. 고마움의 표현이야. 받을 수 없어. 받아야 해. 안 받으면 화낼 거야. 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지훈아,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해.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호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정말로.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시간, 희망을 잃었던 순간, 다시 일어선 이야기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제 진짜 형제 같은 사이야. 지호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랬어요.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호와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가족 모임에도 서로 참석했고, 아이들끼리도 친해졌습니다. 정말 형제 같은 관계가 됐죠. 지호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중견 인테리어 회사가 됐습니다. 저도 지호 덕분에 받은 돈으로 아이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었고, 집 대출도 일찍 갚을 수 있었어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암에 걸렸다니. 아이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국내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치면 2억 원이 넘었어요. 보험으로는 일부만 커버됐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합쳐도 부족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내와 함께 울면서 고민했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지호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친구였어요. 사실은 아내의 병에 대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호는 말없이 들었어요. 얼마나 필요해? 2억 원 정도인데. 너무 큰 돈이야. 내일 만나자. 지호야, 너한테 부탁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하소연하려고. 내일 만나자고. 다음날 지호를 만났습니다. 지호는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야? 대출 서류야. 내 회사 명의로 2억 원 대출 받았어. 미쳤어? 왜? 내 아내 치료비야. 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 너무 큰 돈이야. 5년 전에 너도 나한테 5천만 원 빌려줬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하지만 이번엔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차례야. 지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줬어. 이번엔 내가 너희 가족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갚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내 치료에만 집중해. 결국 지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내는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지호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훈아, 수영님 수술 잘 됐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천천히 회복하시고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7년 전 5천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커다란 사랑으로 변했다는 걸. 돈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사람을 살린 인연이 된 거였어요. 아내가 완전히 회복된 후 지호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호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래도 지훈아, 7년 전에 네가 나한테 빌려준 건 돈이 아니었어. 믿음이었어. 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렸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이번에는 내가 그 믿음을 돌려준 거야.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도 지호와는 자주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명절에는 함께 보내기도 해요. 아이들은 지호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5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아내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맞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돈은 잃어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 믿음이 결국 모든 걸 살려낸 거였어요.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사람을 살렸습니다. 믿음은 이자가 붙어 돌아왔고, 의리는 세월을 뚫고 가족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